세월호 참사 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의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재검토를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의지에 의문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예요. 이미 내놨던 정부안을 안행부 장관이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군요. 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이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확산됐습니다. 이날 국회 안행위에서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주무부처인 안행부의 정종섭 장관은 취업 제한 기관을 통제하고 취업할 수 있는 직역을 통제하는 방식이라면서 재검토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행부는 지난 6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그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었죠? 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화면 보면서 주요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 그러니까 바꿔달라고 하기 전 내용입니다. 네, 지금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이 원래는 2년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3년으로 늘어났고요. 또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은 소속 부서의 업무가 기준이었는데요. 기관의 업무로 좀 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또 취업 제한을 규정을 위반했을 때 현행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꾸자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네. 이걸 이제 바꿔달라는 거죠. 이렇게 강화를 하는 개정안을 내놓고 스스로 고쳐달라는 건데 야당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은 오늘 지난 국감에서 중앙부처 4급 이상 관피아가 384명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면서 장관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국가개혁 방안에 제동을 건다면 대한민국은 병목 현상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 청소 노동자 임금에 관한 문제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 기재부가 공공기관 청소노동자들의 시급 예산 증액을 보류하면서 국회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예결특위 소속인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국민 쪽지 예산 1호로서 예산 증액을 이루겠다면서 재추진 의사를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2일 청소노동자들의 시중노임 단가를 보장하겠다면서 69억 8,200만 원의 증액을 의결했습니다. 현재 5,210원,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딱 맞춰 있는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을 노동자들의 평균 노임인 6,945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자는 것은 원래 재경부안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2년에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와 함께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을 보시면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추진 지침입니다.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계약 조건을 보시면 정부 공공기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공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은 이 지침을 위반해왔고 기재부는 시중 노임 단가 적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금 보신 문건은 기획재정부가 만든 문건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FTA에 대한 그 협상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가 미진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가 FTA 관련 답변을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면서 밀실이라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산자위 위원장인 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달 22일부터 한 뉴질랜드 FTA에 대한 질의를 요청했는데 협상 사흘 전이 되어서야 2장짜리 답변 자료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뉴질랜드 FTA의 주요 쟁점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정부는 2문장으로 답변했습니다. 한국은 공산품에 대한 양호 확대와 농수산 협력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확대를 요구했다는 것, 뉴질랜드는 낙농품 시장 개방을 요구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네. 다음 달에는 그 호주와의 FTA에 대한 그 비준 동의안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한 호주 FTA에 관한 질의 역시 제대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국회 외통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한미 FTA와 한 오스트레일리아 FTA 협정, 그러니까 한 호주 FTA 협정에 대한 비교 자료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산업부는 2장짜리 자료를 제출했고 외교부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연합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FTA가 아파트 자치회에 제출된 계약서보다 못하냐고 비판하면서 세부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오촌 살인 사건이라고 있죠. 이 사안을 주진우 기자가 보도를 했다가 네. 계속 검찰이 기소를 하고 수사가 이어지고 재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구형이 있었어요. 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징역 3년, 그리고 이 보도를 낙검수에서 또 같이 알린 것으로 기소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주 기자와 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서 감성재판 등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특정 대선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폐륜범으로 치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기자와 김 총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6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검찰이 구형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선고는 아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른바 거창교도소 반대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청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농성장을 철거했다고 합니다. 충돌이 있었다고요? 네,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이 어제 오후 5시 30분부터 거창군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군청 직원들이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천막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천막을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이 이리저리 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3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대책위 류현덕 대변인은 뇌진탕을 진단받고 현재 입원 중입니다. 주민들은 다시 천막을 설치한 뒤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거창군에서는 법조타운 건설이라고 하고 있고, 네. 또 학부모들, 주민들은 학교 앞에 교도소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 계획은 변경 없이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창군은 2017년까지 창원법원 거창지원과 창원지검 거창지청, 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들어서는 법조타운을 완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교도소 부지 반경 1km 내에 11개의 학교 시설이 있다면서 부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미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후텐마 미군기지의 해노코 이전 반대를 주장해온 오나가 다케시 후보가 어제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오나가 다케시 당선자는 주민과 함께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 계획이 취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날 치러진 오키나와 현 나하시장 선거에서도 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시로마 미키코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네, 일본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기지 이전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후텐마 기지 반환, 즉 해노코 연안으로의 미군 기지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오키나와 현지사 그리고 나하시장 선거에서 미군 기지 반대론자들이 당선되면서 정부의 기지 이전 계획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이 해노코 기지 건설을 중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키나와는 위치적인 특성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의 군사적 중추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만큼 미군에게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표시된 곳이 오키나와입니다. 서울, 타이베이, 상하이, 홍콩, 그리고 도쿄 등 아시아의 핵심 도시들이 오키나와 섬의 반경 2,000km 안에 있는데요. 오키나와에서 공군기가 출격하면 2시간 안에 서울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따라서 미군은 오키나와에만 미군 기지의 74%를 집중해뒀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18%, 무려 20% 가까운 면적이 미군 기지입니다. 특히 캠프 슈와부가 있는 해노코 연안에 새로운 기지를 지어서 미군의 육해공 전력을 결합하는 기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기지를 추가로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전한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있는 기지들을 반환하고 해놓고 연안으로 기지를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